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네, 안녕하세요. 고등예비 과정 수학 2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스윗박스의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이라는 노래를 같이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흔히 굉장히 힘든 시기에 친구한테 이렇게 격려를 하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괜히 우리가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괜히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예비 고1로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벌써 고등학교 생활에 너무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걱정 이미 덜어버리시고요. 우리 정말 잘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가능성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힘차게 같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소원부터 같이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원은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분수꼴로 나타내어진 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우면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닌 새로운 수열을 만나게 될 거고, 그 새로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나서 그런 새로운 수열을 어떻게 우리가 더할 것인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보고 계산도 해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처음 공부하게 되는 오늘의 개념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에요. 자,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오늘 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는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죠. 한마디로 이와 같은 자연수의 합도 있고 자연수의 제곱의 합도 있고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점점점 n의 세제곱. 물론 4제곱의 합, 5제곱의 합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건 이 세 가지고요. 자, 이 세 종류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우리가 어떻게 간단히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유도해 볼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계산하는 법, 즉 공식을 만들어 볼 거라는 거죠. 자, 이 각각에 대한 공식 우리 같이 유도를 해 볼 거고요. 그 공식 유도하는 과정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가 유도하면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 알아볼 거예요. 자, 우선은 이 공식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오늘 수업 말미에는 이 각각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 어떠한 공식으로 간단히 표현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이 주어진 각각의 수열을 지난 시간에 배운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주어진 이 첫 번째 자연수의 합은 AN, 즉 n번째 항이 n인 거죠. 그럼 k번째 항은 뭘까요? 그렇죠, k죠. 즉 시그마 k인데 k가 1부터 n까지 변하면서 항을 우리가 다 더해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수열은 n번째 항이 n의 제곱이죠. 자연수의 제곱인 n의 제곱이에요. 그럼 k번째 항은 k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한 수열을 전부 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일반항이 뭐예요? n번째 항이 n의 세제곱이니까 k번째 항은 k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한 수열을 k가 1부터 n까지 전부 다 대입하면서 더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표기를 해보았고요. 이제 첫 번째부터, 자, 우리가 주어진 이 첫 번째 그냥 자연수의 합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그마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연수 k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모두 더하라는 건데, 자, 주어진 항을 우리가 k 대신 1부터 n까지 나열을 해보게 되면 k 대신 1, 그 다음 2, 그 다음 3, 점점점, 그 다음 n까지 우리가 대입하면서 더할 건데요. 자, 이 수열 우리에게 낯이 익죠. 어디서 봤었죠? 그렇죠, 등차 수열에서 봤었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그럼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가우스가 만든 그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2분의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두 가지 있었죠. 바로 첫째 항과 공차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있는 항과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항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바로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었죠. 그 공식을 이용하면 항의 개수 n 곱하기 첫 번째 항과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항을 더한 이와 같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이미 해결을 했어요. 자연수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유도했습니다. 자, 간단하죠?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에요. 자, 주어진 이 합은 우리가 위에다가 적어볼까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자연수의 제곱의 합.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고 하는, 즉 1의 제곱, 2의 제곱, 점점점 n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연수의 제곱의 합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합을 우리가 어떻게 n에 관한 값으로 간단히 구할 건지를 지금부터 유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약간의 수학적인 도구가 필요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k의 세제곱, 3k제곱, 3k제곱, 3k 1의 제곱, 즉 3k 더하기 1 이와 같이 전개가 되죠. 이때 이 k 세제곱을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k 세제곱을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가 등호가 될 거예요. 이제 이 식의 k 값에다가 우리가 양변에 각각 k 대신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대신 1을 대입하면요. k 대신 1을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 우리가 k 대신 2를 대입해 볼게요. k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좌변이 되고요. 우변은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플러스 1이 되죠. k 대신 3을 대입해 볼게요. k 대신 3 대입하게 되면 3 더하기 1, 즉 4의 세제곱 마이너스 k 대신 3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 우변은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 더하기 1이 되죠. 점점점 어디까지 대입할 거냐면요. k 대신 n까지 대입할게요. k 대신 n까지 대입하게 되면 주어진 k 대신 n이 들어갔으니까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은 3n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식이 굉장히 많죠? 자, 이제 맨 위에 식은 지울게요. 자, 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식을 전부 더할 거예요. 전부 더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좌변에 봤더니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4의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 올 거죠. 이와 같은 규칙으로 없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은 이 위에 있는 n의 세제곱과 이와 같이 없어졌을 거예요. 두 개씩 짝지어서 없어졌고 위에 하나의 항이 남았으니까 밑에 하나의 항이 남았죠. 그래서 좌변을 정리하면 무엇이 남아요?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즉 마이너스 1이 남고요. 우변은 첫 번째 항만 봐보게 되면 3으로 전부 다 묶을 수 있죠. 그래서 3으로 묶게 되면 1의 제곱, 2의 제곱, 점점점 n의 제곱이고요. 이제 가운데 항 봐보세요. 가운데 항도 마찬가지로 3이 공통 인수로 들어있죠. 그럼 3으로 묶게 되면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이 되죠. 이제 마지막 항 봐볼게요. 마지막 항은 전부 다 1인데 이거 몇 번 더했어요? k를 1부터 n까지 대입했으니까 1도 n번 더해졌죠. 1을 n번 더했으면 n이죠. 더하기 n. 자, 이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에요. 자연수의 제곱의 합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식, 이건 뭔가요?
자연수의 합 우리가 방금 구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주어진 이 자연수의 제곱의 합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와보게 되면 자, 이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좌변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우변은 3 곱하기 자, 주어진 이 항을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k제곱, k는 1부터 n까지죠.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 자연수 1부터 n까지 합이었죠. 그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n이라는 항이 있었어요. 자, 식이 조금 긴데요. 우리가 같이 정리해보면 좌변에 있는 이 식은 n의 세제곱 3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우변에 있는 식은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2분의 3 n 곱하기 n 플러스 1 플러스 n이에요. 자, 계속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우선 좌변에 1과 마이너스 1 없어지고 n이 좌변으로 가면 2의 n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2분의 3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항도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좌변에 있는 식은 n의 세제곱 3n 제곱 플러스 2의 n에다가 이 식이 넘어온 값, 즉 2분의 3n 제곱 플러스 3n이 되겠죠. 우변은 3 곱하기 시그마 k제곱을 k가 1부터 n까지 더한 것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좌변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통분해 볼까요? 2로 통분하게 되면 2n 세제곱 세제곱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통분하게 되면 6n 제곱이에요. 6n 제곱과 마이너스 3n 제곱이니까 플러스 3n 제곱이고요. 곱해져서 올라갈 거예요. 4n 빼기 3n이니까 플러스 n이 되죠. 그리고 우변은 3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합이에요. 그럼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우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을 계산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좌변에 있는 식은 n이 공통항이니까 또 n으로 묶게 되면 6분의 n 곱하기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 바로 우변에 있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되고요. 좌변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2는 2 곱하기 1, 1은 1 곱하기 1, 즉 2, 1 더하기 2니까 3으로 나오죠. 한마디로 2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식을 다시 위에 적어보게 되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주어진 자연수의 제곱의 합, 즉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n의 제곱까지 합을 계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이 왼쪽의 식을 이용하면 빨리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도하는 과정 우리가 조금 식이 많아서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면 자연수의 제곱의 합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위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식을 어떻게 그렇죠. 이 왼쪽에 있는 식처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이 주어진 유도 과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까지 했고요. 세 번째 공식 한번 같이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공식은 바로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이에요. 자,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은 우리가 이와 같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고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점점점 n의 세제곱이에요. 자,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방법처럼 새로운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구할 거고요. 이번에는 k 플러스 1의 4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유도하는 과정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우선 흐름만 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흐름만 보세요. 자, 주어진 이 4차 식을 우리가 만들어 보게 되면 k의 4제곱, 4k제곱, 그리고 4k 세제곱 플러스 6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에요. 식이 좀 복잡하죠?
흐름만 보세요. 자, 그러면 K 4제곱 이항하게 되면 K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K 4제곱은 우변이 3차식으로 바뀌었죠.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한마디로 위에 있는 식에 K 4제곱을 좌변으로 옮겨서 여길 등으로 바꿀게요. 이제 이 K 대신 무엇을 대입할까요? 조금 전에 했던 과정 떠올려 보면 K 대신 1, 2, 3, n까지 대입해봤죠? 대입하게 되면 1을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1, 즉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4 곱하기 1의 세제곱 플러스 6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1 플러스 1이고요. K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2 대입했으니까 3의 4제곱 3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 우변은 4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6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1이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K 대신 3을 대입하면요. 3 대입했으니까 4의 4제곱 빼기 3의 4제곱이고요. 우변은 4 곱하기 3의 세제곱 6 곱하기 3의 세제곱 4 곱하기 3 더하기 1이죠. 한 번만 더 할게요. K 대신에 n을 대입할 거예요. 마지막 항 n. 그래서 n 대입하면 n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n의 4제곱은 n 대입하면 4n 세제곱 플러스 6 곱하기 n의 여기 제곱인데요. 3의 제곱 6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죠. 자, 우리 조금 전에도 이와 같이 n을 대입해가면서 새로운 식 구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덧셈을 한다고도 얘기했었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이고요. 각 변을 더해보게 되면 자, 더하기를 이번엔 노란색으로 쓸게요. 앞에 n과 구분하기 위해서 더해보게 되면 자, 없어지는 항이 보이죠?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3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 4의 4제곱 여기 4의 4제곱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밑에서 보면 마이너스 n의 4제곱은 이 위에 있는 식하고 없어졌을 거고요. 그럼 좌변은 2개씩 짝지어서 없어졌는데 위에 1개 남았으면 밑에도 하나의 항이 이와 같이 남아있죠. 적어보게 되면 n 플러스 1의 4제곱 빼기 1이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항이 있는데요. 4로 묶어보게 되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n의 세제곱까지 가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있는 항 우리가 6으로 묶어보게 되면 더하기 6으로 묶게 되면 1의 제곱, 2의 제곱, n의 제곱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이 아니라 있는 여기 세 번째 항을 4로 묶게 되면 4로 묶을 수 있죠. 4로 묶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 더해줄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항 1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더하기 n이 될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한번 구분해 볼게요. 아는 거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아는 거죠. 방금 했습니다.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모르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고 싶은 항을 구하기 위해서 좌변을, 우변을 같이 한번 여기 써보게 되면 n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라고 간단히 쓰고요. 더하기 6 곱하기 자, 주어진 이 수열의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요. 더하기 4 곱하기 자,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요. 더하기 n이죠. 그럼 이제 계산만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은 이 과정을 전부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은 자,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이 계산식은 그렇죠. 자연수 1부터 n까지 합이었죠. 그 합을 우리가 제곱해 준 것으로 자연수의 세제곱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3가지 합에 대한 공식을 유도해 봤는데요. 바로 자연수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같이 유도를 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칠판을 통해서 이 각각의 공식 잘 알고 있어야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자연수의 세제곱, 제곱, 그리고 자연수의 합, 우리가 어떻게 그 합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하고 있나요? 같이 써볼게요. 자, 우선 자연수의 합이죠. 자연수의 합이죠. k 대신 1부터 n까지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이고요. 자, 공식이 뭐였어요? 공식은 그렇죠. 2분의 등차수열의 합 공식 이용해서 구했죠. n 곱하기 첫 마지막 항과 끝 항의 합 n 플러스 1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k제곱이란 일반항에 1부터 n까지 대입되면 1의 제곱, 2의 제곱, 점점점 더하기 n의 제곱이고요. 조금 전에 유도했죠? 무엇이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렇죠.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 세제곱의 합은 k 대신 1부터 n까지 대입하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점점점 n의 세제곱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간단히 계산할 수 있었죠? 그렇죠. 위에 있는 이 식을 제곱해 주는 거였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 전체에 대한 제곱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합에 대한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 합 구하는 공식 했었죠. 지금 우리 새로운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이 추가됐죠. 바로 그게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세 종류예요.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주어진 이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게 되면 6k-2라는 수열의 합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그마의 성질 이용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수열이 뺄셈으로 연결돼 있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렇죠. 분리해서 더한 다음에 나중에 빼도 된다고 하는 거였죠. 이때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였어요. 그리고 이 6 곱하기 K인데 이 6을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나중에 곱해도 된다는 성질이 있었죠. 6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마이너스, 자, 이 수열의 합은 일반항이 2인 수열을 N개의 항을 다 더한 거죠. 한마디로 2를 몇 번 더했다? N번 더했다. 2를 N번 더했으니까 그렇죠. 2 곱하기 N.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 보세요. 자연수의 합이에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자연수의 합. 뭐죠?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2N이죠. 자, 그럼 이 식 조금만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3. 그래서 써보면 3N 제곱 플러스 3N 뒤에 마이너스 2N 이니까 따라서 3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가뿐하게 이번엔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그마에 정의하면서 여기 K라는 값과 이 K라는 값은 변수라고 얘기했고요. 이 K 대신에 1부터 N까지 해당하는 자연수들이 모두 대입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N은 변수가 아닌 상수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두 번째 식을 보게 되면 이러한 K라는 위치에 다른 문자로 표현해도 똑같은 합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K 대신 N 들어가게 되면 물론 그땐 N을 쓸 수 없지만 T, I 똑같은 문자로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보게 되면 N이 변수라는 거고요. 이 N이라는 위치에 1, 2, 3, 4, 5, 6, 7, 8, 9, 10까지 대입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수열의 합을 보게 되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어떤 수열을 더할 거냐면 자, 분배해 볼게요. N의 제곱 더하기 2의 N이라는 수열을 더할 거래요.
n의 제곱 더하기 2의 n이라는 수열을 더할 거래요. 그럼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수열의 합을, 두 개의 수열의 합을 전체 10개의 항을 더하는 것은 분리해서 더할 수 있었죠. 분리해서 더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이와 같이 n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의 n. 자, 이렇게 더할 거고요. 자, 우리가 수열 앞에 상수가 곱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상수를 밖으로 꺼내서 나중에 곱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2를 나중에 곱해도 된다는 성질이 있었어요. 2를 나중에 곱하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에요. 자연수의 제곱의 합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공식을 n으로 표현해 봤잖아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변수를 바꿔볼게요. n 대신에 kk로 써보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이고요. 주어진 이 식은 2 곱하기 kk로 바꾸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나요? 자연수의 제곱의 합을 1부터 10번째 항까지래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공식에 의하면 n이 10이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연수의 합을 1부터 n번째, 1부터 10번째까지죠. 1부터 10번째까지 우리가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n이 10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해 보게 되면 6분의, 공식 기억나나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그 n이 지금 무엇인 경우? 10인 경우죠.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리고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라고 쓴 게 이 첫 번째 수열의 합이고요. 더하기 밑에다 쓸까요? 2 곱하기 자, 이 수열은 자, 자연수의 합은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있죠. 그 n 대신 지금 10이 들어간 경우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식을 위에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고요. 옆에 있는 식은 2분의 2 곱하기 10 곱하기 1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3, 2, 6, 3, 7, 2, 5 즉 5, 7, 35 곱하기 11 더하기 110이죠. 그러면 385 더하기 110이니까 얼마가 나오죠? 495. 이와 같이 우리가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흐름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자연수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세제곱 합까지 공식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주어진 이 수열을 자연수의 제곱과 자연수에 대한 합으로 표현을 해서 분리했어요. 분리를 해줘야 자연수의 제곱의 합에 대한 공식, 자연수의 합에 대한 공식 우리가 적용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유제 6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잠깐 살펴보세요. 자, 유제 6번 보게 되면 자, 주어진 이런 수열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 봤어요. 자, 어떤 경우였냐면 우리가 뭐 AK 빼기 BK라는 이 수열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모두 더하게 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었죠. 한마디로 AK를 먼저 합하고 BK를 또 따로 합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빼기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죠. 이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는 관계도 알아야 되지만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관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이 이 시그마 기호의 첫 번째와 끝 번째 항이 같아야 됐어요. 그래야 이 왼쪽과 같이 우리가 하나의 수열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해 볼 거냐면 하나로 이와 같이 수열을 묶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1부터 5까지 똑같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식 2K 빼기 1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우변에서 왼쪽으로 간 관계예요. 자,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자, 지금 이 가운데 있는 항을 우리가 조금 간단히 써볼게요.
자, 전개하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고요. 빼기 2 곱하기 안에 있는 식은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게 되면 4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이니까 2K 제곱 4K 마이너스 4K니까 뭐예요? 4K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면 플러스 4죠. 거기에 K가 붙어 있으니까 8K고요. 이제 상수항 볼게요. 1 빼기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주어진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을 간단히 한 거고요. 이 식을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다시 표현해 보게 되면 주어진 이 수열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어떤 수열이냐면 2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6개의 항이 될 뻔한 거를 3개의 항으로 줄였어요. 조금 간단해졌죠? 하지만 이 식을 또 다시 보게 되면 이 상태로는 우리가 합할 수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시그마를 또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바로 8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이죠. 자, 여기 다시 쓸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 앞에 곱해진 이런 상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즉, 앞으로 나가서 나중에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8이라는 것도 8 곱하기 K도 8을 나중에 곱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이 식의 값을 간단히 위에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 곱하기 자, K제곱을 어디서부터? 1부터 5까지 더했죠? 그러면 6분의 K제곱은 공식이 뭐예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그 N의 위치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5. 그래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즉 11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무슨 식이 있냐면 더하기 8 곱하기 자, K를 1부터 5까지 더했어요. 즉 1부터 5까지 자연수의 합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다음 마이너스 자, 1을 우리가 5번 더한 거죠. 그래서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약분해 보면요. 없어지고요.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0 곱하기 11이니까 110 더하기 20 곱하기 6이니까 120 마이너스 5죠. 그러면 235 230 마이너스 5니까 뭐라고 나와요? 225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았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답 225 1번 보기 이렇게 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부분 분수로 표현하는 두 번째 내용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그렇죠. 자연수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공식 유도하고 나서 그 간단하게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구해봤죠.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러한 수열의 합을 못 구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수열 중에 또 다른 모양의 수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어떤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건지 칠판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분수의 덧셈 뺄셈 할 때 이게 5분의 1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5분의 1이 되진 않는데 우리가 분수 이 5분의 1을 이렇게 5분의 1이 되진 않는데 이런 경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우리가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하면 자, 통분해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근데 이게 좀 놀랍지 않나요?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우리가 쪼개서 나타내는 걸 부분 분수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어진 분수꼴로 주어진 식을
또 다른 부분 분수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될 수도 있고요. 문자가 될 수도 있는 A, B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이 식 또는 이 숫자 A, B를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이 분수, 이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쪼개 볼 거예요. 분모에 있는 A와 B를 이용해서 A분의 1과 B분의 1로.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분수로 어떻게 이 왼쪽에 있는 분수를 표현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빼기. 통분해 볼게요. 통분해 보면 A 곱하기 B분의 여긴 분자 분모에 B가 곱해지죠? B. 빼기 여긴 분자 분모에 A가 곱해지죠? 이겁니다. 즉 위에 있는 이 두 분수의 차는 밑에 있는 이러한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식이 좌변과 같아지려면 이 앞에 무엇을 곱해야 될까요? 이 앞에 무엇을 곱해야 될까요? B-A라는 게 없어져야 되죠. 위에 있는 괄호식이 이 식인데 같아지려면 B-A가 없어져야 되죠. 그 말은 B-A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하나의 분수식을 분모에 있는 A와 B를 이용한 A분의 1과 B분의 1로 두 분수로 쪼개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곱해서 전개하면 더 명확하게 아하 두 개의 분수의 차로 나타냈구나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어진 분수를 부분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 잘 보고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뺄셈으로 연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뺄셈이 들어갔다는 거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앞과 뒤를 명확하게 알고 공식을 외워야 돼요. 봐보면 A 곱하기 B분의 1, 즉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분의 1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1 곱하기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에요. 다시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분의 1은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고요. 자, 이 식을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조금 전에 뭐가 보였죠? 분모는 A, B였는데 분자에 B-가 있었죠. 그래서 이 B-A를 약분하기 위해서 역수를 곱해준 거였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의 끝나고 유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이 부분 분수로 표현하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문제고요.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수열,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새로운 수열이고요.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분수꼴로 주어진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수열의 우리가 일반항 AN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항은 여기 있고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이와 같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찾아볼 거예요. 자, 여기가 1로 주어졌으면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뭐,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뭐,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뭐 분의 1이죠.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또 4 곱하기 뭐 분의 1이잖아요. 그럼 점점점. 자, n번째 항 우리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나요? n번째 항도 당연히 분수인데 1이면 1, 2면은 2, 3이면 3이었으니까 n이면 n 곱하기로 될 거고요. 자, 그리고 1 옆에 뭐가 곱해졌어요? 하나 큰 수, 하나 더 큰 수, 하나 더 큰 수, 하나 더 큰 수니까 n 옆에는 하나 더 큰 수 이와 같이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규칙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각 항에 있는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주는 이 항의 번호랑 같이 주어진 대응하는 항의 값을 연결지어서 규칙성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n번째 항을 구했고요. 우리가 구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이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 AN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자, A 곱하기 B분의 1처럼 두 개의 식의 곱으로 분모가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부분분수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했죠? 그렇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됐었냐면 같아지기 위해서는 뒤에 거
n 플러스 1 빼기 앞에 거 분의 1로 주어졌어야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왼쪽에 있는 식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자, 주어진 값이 1이 되죠. 이 괄호 안에 있는 식만 남아요. 그래서 적어보게 되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반항을 새로운 모양으로 표현을 해보았고요. 이러한 새로운 모양으로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대입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항은 n 대신에 우리가 1을 대입한 거죠. 자, 우리가 밑에다가 써볼까요? 자, 주어진 이 항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었고요. 자, 우리가 밑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죠. n 대신에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고요. n 대신에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죠.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죠. n 대신에 4를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죠.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돼요. 점점점 마지막 n번째 항은 그대로 우리가 n에 관한 식으로 써주면 돼요. 바로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모양만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다 더하라고 했는데 뭐가 보이나요? 비슷한 항이 보이죠. 한마디로 첫 번째 항의 마이너스 2분의 1과 두 번째 항의 2분의 1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 항의 마이너스 3분의 1, 세 번째 항의 3분의 1. 자, 없어지는데요. 끝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총 4개의 항을 더했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첫 번째 1,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죠?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까지만 더하라고 했다면 1 빼기 5분의 1이 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1 빼기 5분의 1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1개 남으면 몇 개가 남아요? 뒤에도 1개가 남아요. 왜냐면 2개씩 짝지어지면서 없어졌으니까 앞에 남는 개수랑 뒤에 남는 개수가 같겠죠? 그럼 이 패턴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뒤에 n번째 항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더했다면 n번째 항까지 더했다면 연달아서 없어졌겠죠? 없어졌고 앞에 있는 항이 무엇인가요? 1분의 1 남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수열의 합은 딱 2개의 항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바로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n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이 수열을 부분 분수로 표현을 해서 많은 항들이 삭제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항과 끝 번째 항만 남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수열 중에 이와 같은 꼴로 분수꼴로 주어진 수열들은 우리가 부분 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많은 항들이 삭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주어진 이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이 수열은 n번째 항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럼 k번째 항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수열에서 k가 1부터 어디까지예요? 1부터 n번째까지죠.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수열에서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을 우리가 부분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이 수열도 마찬가지로 부분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위치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조금 전 했던 것처럼 k 대신 1부터 n까지 대입할 거죠. 그래서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k 대신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요. k 대신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점점점 n이 마지막 항이니까 n까지 대입하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삭제되는 항이 생겨서 앞에 1개 남으면 뒤에도 1개 남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조금 전과 동일한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는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4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우리가 그 다음 유제 7번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수열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두 번째 방법으로 했던 결과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어진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반항이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점점점 몇 번째 항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항은 1로 시작하고 분모가 여긴 3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5로 시작하죠. 이 1, 3, 5 이들의 규칙만 찾으면 나머지 다 찾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n번째 항은 분자는 1이고 분모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분모가 두 수의 곱인 건 알겠는데 앞에 있는 수만 찾으면 더하기 2하면 뒤에 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규칙을 찾아보자. 1, 3, 5 이들의 규칙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들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첫째 항이 1이고 n-1 곱하기 공차가 2니까 2n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바로 이 1, 3, 5 이들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즉 2n-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1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바로 이건 1, 3, 5의 규칙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진짜 an의 규칙이죠. 그럼 그 an 일반항은 어떻게 구해요? 자, 분자는 1이고 앞에 있는 수의 규칙이 2n-1이고 뒤에 있는 식은 그럼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앞에 있는 식에 더하기 얼만큼? 2만큼. 여기에 더하기 2 하면 2n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an 다 구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주어진 이 수열의 합이죠.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까요? an 이거면 k번째 항은 자, 밑에다가 써볼까요? k번째 항은 뭐가 돼요? kk 대입한 2k-1분의 1 곱하기 2k 플러스 1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k가 어디부터? 1부터 자, 1부터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17이 언제 2k-1이 되냐를 봐야 되는데 2k가 그럼 18이 되는 경우고 그럼 k는 9가 되죠. 아, 그래서 9번째 항까지구나 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어진 일반항을 부분 분수로 표현해 보게 되면 k는 1부터 9까지 자, 2k 빼기 1분의 1과 2k 플러스 1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얼마예요? 이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근데 2분의 1은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다? 앞에 곱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2분의 1을 두고서 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 보게 되면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대입하게 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점점점 마지막 9를 대입하게 되면 9이 18 빼기 1인 17분의 1 빼기 19분의 1과 같이 나오고요. 또 어떻게 돼요? 연속하는 항들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앞에 1개 남고 뒤에 1개 남았습니다. 계산하면 2분의 1에 1 빼기 19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9분의 18이니까 19분의 9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제 7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여러분들 끝까지 복습하시고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Whoever thought the sun would come crashing down? My life in flames, my tears concrete, the pain, we feel the end. The darkest, deepest riverbed, my book of life incomplete without you here alone.